startup.com 카메라가 찍은 우정의 파산, 일구겨진 딱지 한 장. 먼저 숫자 하나를 드립니다.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당시 약 700억 원. 이 돈이 한 장의 주차 위반 딱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겨울 뉴욕 맨해튼 27살의 청년이 아파트 서랍을 뒤지다 2년 전 발급된 주차 딱지를 발견합니다. 벌금을 내려면 시청 창구에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했고 창구는 평일 9시부터 5시까지만 열려 있었죠. 그는 구겨진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걸 왜 인터넷으로 못 내지? 그의 이름은 칼레일 이사사 투즈만, 하버드 대학교 최우등 졸업, 골드만삭스 5년 근무. 그가 이 딱지 한 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세운 회사에 700억 원이 몰리고 직원이 250명까지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400시간 넘게. 이 이야기는 주차 딱지에서 시작해 선댄스 영화제 수상작이 되고 콜롬비아 교도소의 독방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400시간의 필름, 107분의 진실.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startup.com 2001년 개봉. 닷컴 기업 하나가 태어나고 쓰러지는 20개월을 카메라가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따라붙은 기록입니다. 감독은 제한의 누자임과 크리스 헤게두스. 누자임은 투즈만의 하버드 동기였습니다. 친구의 사업을 카메라에 담겠다고 나선 거죠. 헤게두스는 미국 다이렉트 시네마의 전설 D.A. 페네베이커의 아내이자 30년 동반자였고 페네베이커는 이 영화에서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밥 딜런의 Don't Look Back, 빌 클린턴 캠프의 The War Room을 만든 바로 그 사람. 2013년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 수상자입니다. 로튼 토마토 93%, 비평가들의 합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닷컴 경제의 흥망성쇠 그 이상이다. 중심에는 극한까지 시험받는 우정이 있고 그것이 이 영화를 볼만하게 만든다. 오늘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은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까요? 두 소년, 하나의 꿈. 15살. 칼레일 투즈만과 톰 허먼이 처음 만난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언젠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즈만은 브라운대에서 하버드로 편입해 정치학과 라틴 아메리카학을 전공한 뒤 최우등 졸업, 골드만삭스에서 이머징 마켓 차익 거래를 다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 번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타입이었지요. 반면 허먼은 안경 낀 조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코드 앞에 앉으면 세상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사람과 무대 뒤의 사람, 이 조합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1998년 닷컴 열풍의 한복판. 투즈만은 골드만삭스의 안정적인 연봉을 벌입니다. 그리고 허먼과 함께 GOBWorks.com을 세웁니다. 시민들이 주차 딱지, 세금, 각종 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웹 포털. 지금 우리가 정부24에서 하는 바로 그 일을 1998년에 처음 시도한 겁니다. 영화의 첫 장면, 투즈만이 골드만삭스를 떠나는 모습이 담깁니다. 바로 그때 하버드 동기 제한의 누자임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납니다. 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어. 투즈만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자신감이 넘쳤으니까요. 이 수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돈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모입니다. 허스트 인터랙티브 미디어, KKR, 뉴욕 인베스트먼트 펀드, 세이피언트, 총 6천만 달러, 직원 8명이 250명을 넘기고 투즈만은 CSPAN과 CNN에 출연하며 잡지 표지에 실립니다. 인터넷 서밋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명함을 건네는 장면까지 필름에 담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먼저 들려드리죠. 2015년 투즈만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수갑을 찹니다. 사기 혐의. 2017년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전 혐의 유죄 판결. 법정에서 투즈만은 울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명함을 건네던 그 손이 어떻게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적을 집안으로.
GoWorks만 이 아이디어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애틀랜타의 asgofor.com이라는 회사가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투즈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에스곱의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먼디를 GOB 웍 사무실로 초대해 투어를 시킵니다. 경쟁자에게 우리 사무실을 구경시켜 준 겁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함이었을까요? 공교롭게도 그 무렵 GOB 웍 사무실에 침입 사건이 터집니다. 파일이 도난당했습니다. 동시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는 계속 말썽이었습니다. 허먼이 이끄는 기술팀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끌어오는 속도와 제품을 만드는 속도 사이의 격차.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투즈만의 분노는 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함께 회사를 세운 친구 톰 허먼 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간 곳. 카메라는 보통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투즈만과 허먼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장면. 제3의 공동 창업자치의 청이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는 장면. 투즈만의 연인이 바뀌는 장면. 허먼이 어린 딸을 돌보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장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 루자임이 투즈만의 하버드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로저 이버트는 리뷰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인터넷 버블 붕괴의 내부 모습으로서 결정적인 기록이다. 이런 종류의 다큐를 찍으려면 접근성이 필요한데 이 영화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친구의 사업을 찍겠다고 나선 동기였기에 가능한 접근성. 그것이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균열은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것을 균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용 나스닥 5048 그리고 침묵.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종합지수가 5048로 마감합니다. 이 숫자를 다시 밟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날 그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GOB 웍스에도 충격파가 도달합니다. 벤처 캐피털의 추가 투자가 끊기고 6천만 달러를 태웠지만 돈을 버는 구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랜드 아일랜드시와 뉴욕시가 관심을 보였지만 관심과 계약은 다른 세상의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만났던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패치닷컴은 팔면 팔수록 적자였고 웹배는 8억 3천만 달러를 태우고 파산했으며 부닷컴은 1억 3,500만 달러를 소진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GOB 웍스 안에서는 훨씬 더 개인적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7카메라를 든 사람들, 그 무게. 이 영화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카메라 뒤에 선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D.A. 페네베이커, 1925년생, 예일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해군에서 복무한 뒤 엔지니어링 회사를 세워 최초의 컴퓨터 항공 예약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영화 감독을 만난 뒤 회사를 팔고 영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엔지니어 출신답게 손수 카메라에 싱크 사운드를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다이렉트 시네마의 탄생입니다. 1960년 케네디대 험프리 예비선거를 촬영한 프라이머리는 카메라가 인물을 자유롭게 따라다닌 최초의 정치 다큐멘터리로 기록됩니다. 밥 딜런의 1965년 영국 투어를 담은 Don't Look Back은 록 다큐멘터리의 원형이 되었고 몬터레이 팝 페스티벌에서 지미 핸드릭스가 기타에 불을 붙이는 순간을 빌 클린턴 캠프에서 제임스 카빌이 전략을 짜는 뒷모습을 필름에 새겼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그를 현대 다큐멘터리를 발명한 사람들 중 하나라 불렀습니다. 페네베이커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상황에 가서 보이는 것을 그냥 찍으면 됩니다. 라벨을 붙이거나 내레이션으로 관객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트업닷컴은 정확히 그 철학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판단 없는 기록,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400시간 넘는 촬영 분량을 2년에 걸쳐 찍었고 선댄스 프리미어 직전까지 편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극장 개봉 직전에 마지막 몇 분을 다시 편집했을 만큼 현실이 영화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카메라 앞에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찍힙니다. 700억의 불꽃놀이. 그 장면 전에 먼저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들여다봅니다. 투즈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국의 투자자를 만나고 기자회견장에 서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합니다. 허스트 KKR 같은 유명 기관의 이름이 투자자 명단에 올라 있고 CNN 카메라가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인터넷 서밋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명함을 건네는 장면. 20대 후반의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과 악수하는 순간 그 자신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투즈만이 보지 못한 것도 봅니다. 기술팀의 지친 표정. 약속한 기한을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사에 시연을 하는데 사이트가 먹통인 순간. 이코노미스트지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원했지만 GOB웍스는 그 수요를 기술로 바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흘러들어오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한 달 운영비로 100만 달러가 타는데 실제 매출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불꽃놀이의 한복판이니까요. 같은 시기 미국 전역에서도 닷컴 파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경고를 던졌지만 시장은 며칠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올랐죠. 그로부터 나스닥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3년 넘게 더 상승했습니다. 경고가 사실이 될 때까지는 경고는 그냥 노인의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구 정점에서는 발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투즈만이 가장 빛나는 순간, 전국적인 미디어의 주목, 흘러넘치는 투자금, 잡지, 표지.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산꼭대기에 서면 발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시스코 시스템즈의 시가총액이 5,550억 달러를 찍으며 잠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지만 주가수익 비율이 472배였습니다. 472년치 이익을 미리 땡겨서 가격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주에 대형 기술주에서 거대한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왔고 불과 몇 주 만에 시장 가치의 10%가 증발했습니다. 정점은 늘 가장 달콤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합니다. 고브웍스의 사무실에서도 나스닥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도 그 순간에는 아무도 발밑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떨어집니다. 10경비원에게 호위당하는 친구.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장면입니다. 투즈만이 허먼을 해고합니다. 15살 때부터의 친구를, 함께 회사를 세운 공동 창업자를. 허먼은 사무실에서 경비원의 호의를 받으며 나갑니다. 그가 자신이 설계한 컴퓨터 시스템에 부비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늘 뒤에서 코드를 짜던 사람이 이제는 위험 요소가 된 겁니다. 카메라는 이 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 친구의 얼굴, 목소리의 떨림, 방안을 채우는 침묵, 페네베이커의 철학 그대로 해설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떤 내레이션보다 무겁습니다. 바깥 세상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나스닥이 급락하고 벤처 캐피털의 자금줄이 끊깁니다. GOB웍스의 경쟁사 에즈고브는 살아남아 서비스를 계속했지만 GOB웍스는 서비스 목표치를 맞추지 못했고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친구를 잃고 돈을 잃고 시장을 잃었습니다. 10일 매각된 날 성사된 계약. 2000년 11월 250명이 넘던 직원이 6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운영비 100만 달러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1년 1월 GOB웍스는 퍼스트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매각됩니다. 매각 가격은 약 1200만 달러, 350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700억 원의 벤처 자금이 3년 만에 증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로저 이버트의 리뷰에 따르면 GOB웍스가 매각된 바로 그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뉴욕시와의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한 발 늦은 승리 혹은 한 발 빠른 패배.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선댄스 프리미어 불과 3주 전에 촬영분이 편집실에서 아슬아슬하게 완성된 채로. 하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12필름 밖에서 벌어진 것. 영화가 끝난 뒤의 세상은 더 어두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엔론 스캔들, 월드컵 분식 회계,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뚫었습니다. 나스닥은 2002년 10월 1114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점에서 78%가 증발한 자리. 스타트업닷컴은 선댄스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미국 감독조합 DGA 다큐멘터리 감독상 등 10개 이상의 상을 받았습니다. 극장 수입은 76만 5천 달러로 크지 않았지만 닷컴 시대의 내부를 보여주는 결정적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두 친구의 이야기가 107분의 필름릴 안에 박제되었습니다. GOB Works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투즈만과 허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실패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13 다시 손잡은 두 사람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영화 밖의 이야기는 영화 안보다 더 극적입니다. 먼저 믿기 어려운 소식. 톰 허먼과 칼레일 투즈만은 GOB 웍스 매각 후 다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즈만이 세운 레커그니션 그룹이라는 회사에 허먼도 합류한 겁니다. 두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사실 진정으로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 400시간을 107분으로 압축하면 갈등이 과장될 수 있다. 경비원에게 호위당하며 나갔던 그 친구와 다시 나란히 앉았다는 겁니다. 영화가 보여주지 못한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관계란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걸까요? 투즈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점프TV라는 인터넷 TV 스타트업의 사장이 되었고 2006년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기업 공개를 이끌어 6,000만 달러를 조달합니다. 1년 뒤 추가 공모로 1억 달러, 지분을 팔고 떠난 뒤 다시 ROO 그룹이라는 인터넷 비디오 기업을 인수하여 KIT 디지털로 키웠고 2009년 나스닥에 상장시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폭발적인 자금 조달, 미디어의 조명,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균열. 이 이야기의 세 번째 막은 비극이었습니다. 14. 카메라가 꺼진 후에 일어난 일. 2015년 9월 7일 칼레일 244 투즈만은 콜롬비아에서 체포됩니다. KIT 디지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시장 조작과 회계 사기 혐의. 같은 날 KIT 디지털의 전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호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투즈만과 사업 파트너들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KIT 디지털의 거래량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치 트레이드를 실행했고 매출을 부풀리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KIT 디지털은 2013년에 파산했습니다. 투즈만은 보고타의 라 피코타 교도소에 수감되어 송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법률팀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미주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150명 이상의 재소자가 서명했습니다. 2017년 12월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투즈만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6주간의 재판이 끝난 뒤 투즈만은 법정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17년 반에서 22년의 형량을 구형했지만 2021년 판사는 수감 전 구금 기간을 인정하고 추가 수감 없이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유도 전해드립니다. 감독 제한의 누자임은 컨트롤 루미 천사, 더 스퀘어 2013 등 정치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세계적인 감독으로 성장했습니다. D.A. 페네베이커는 2019년 8월 1일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크리스 헤게두스는 남편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페니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끝없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톰 허먼, 안경 낀 조용한 엔지니어는 다큐멘터리 이후의 삶에 대해 거의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5 주차 딱지 앞에서 고브웍스의 아이디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지방정부는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받고 주차 위반 딱지를 처리합니다. GOB웍스가 꿈꿨던 세상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한 것은 GOB웍스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스타트업닷컴은 닷컴 버블의 영화가 아닙니다. 두 친구의 영화입니다. 15살 때 꿈을 나눈 두 소년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다 서로를 잃어가는 이야기. 700억 원과 250명의 직원과 대통령과의 악수 뒤에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남았는가? 카메라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보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다릅니다. 투즈만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CEO였지만 그 자신감의 뒤편에서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뒤 그는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더 큰 돈을, 더 큰 무대에서, 그리고 더 큰 대가를 치르며 1998년 서랍 속에서 발견된 주차 위반 딱지 한 장.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는 선댄스 수상작이 되었고 콜롬비아 교도소의 독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꿈이 거품이 되고 거품이 재가 되고 재 속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오르다 다시 꺼지는 긴 여정. 아일랜드의 극작가 사뮤엘 베게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해본 적 있다. 실패한 적 있다. 상관없다. 다시 해보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공교롭게도 이 문장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학 구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결국 기록만이 남습니다. 스타트업닷컴이라는 107분의 필름이 그 시대의 열병과 우정과 배신을 판단 없이 조용히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달리했다면 그들이 뉴욕시와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매각이 아니라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텔라였습니다.